아이폰 SE2를 사용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사이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폰 SE2는 아이폰 8 폼팩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 투폭, 두께, 무게 모두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치고는 굉장히 가볍고 컴팩트한 그런 아이폰입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4.7인치이기 때문에 한 손 조작에서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다만 풀스크린 사이즈 모델과 비교하면 상하 베젤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편이긴 합니다. 전면만 놓고 본다면 2014년에 출시한 아이폰 6와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4년에 출시했으니까 무려 6년째 우려먹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폰 SE는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워낙 싸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아이폰들은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특히 아이폰 11 프로 맥스처럼 200g이 넘는 경우에는 사용하면서 손에 무리가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아이폰 SE2는 가벼운 아이폰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폰 SE2를 사용하면서 가장 관심 깊게 봤던 부분은 바로 카메라인데요. 아이폰 SE2는 아이폰 8과 동일한 카메라 센서를 탑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서가 A13으로 2단계나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사진 품질이나 영상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는데요.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니 정말 괜찮은 사진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은 아이폰 8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아이폰 SE2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사진을 확대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좌측이 아이폰 8, 우측이 아이폰 SE2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아이폰 SE2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살아있고 노이즈가 적은 편인데 아이폰 8을 보시면은 디테일이 뭉개져 있고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2세대 스마트 HDR을 탑재해서 다이내믹 레인지에서도 우위를 가졌는데요. 아이폰 SE와 아이폰 8으로 찍은 사진을 각각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HDR 부분에서 SE2가 훨씬 뛰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 XS와 비교도 해봤는데요. 센서 자체는 아이폰 XS보다 조금 작은 센서인데 프로세서가 신형이다 보니 거의 비슷한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아이폰 XS보다 더 좋았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크림 부분을 보시면 아이폰 XS보다 SE2의 디테일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후처리를 해주는 프로세서가 신형이다 보니 가끔 더 괜찮은 사진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상 촬영도 4K 60프레임으로 몇 개 촬영해봤는데요. 확실히 영상 품질만큼은 따라올 스마트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스테레오 녹음도 지원되기 때문에 녹음 품질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이폰 8 기반이라서 초광각이나 망원 렌즈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아쉬웠습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또 신형 아이폰답게 카메라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신형 아이폰들과 동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XS와 다르게 아이폰 SE2는 지문인식을 지원하는 홈버튼이 있기 때문에 상하 베젤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물리적 사이즈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스크린 사이즈에서는 꽤나 차이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같은 페이지라도 보여지는 정보의 양이 꽤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의 풀스크린 모델을 쓰셨다면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720p 디스플레이라서 조금 자글거린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아이폰 XS와 비교해보면은 XS가 서브 펜타일 방식인 것을 고려해도 아이폰 SE2는 가끔 쓰다보면 조금씩 글자가 자글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고 민감한 분들이라면 한 번씩 신경이 쓰일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SE2의 디스플레이는 DCI P3 색영력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고요. 상위 모델들과 동일하게 트루톤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편안한 디스플레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아이폰 SE2는 하단과 상단에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는데요. 11 프로와 XS와 비교도 해봤습니다.
스피커 품질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아이폰 11 프로나 아이폰 XS처럼 공간감이나 저음이 그렇게 단단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용도로는 충분히 괜찮은 스피커라고 느꼈습니다. 아이폰 SE2에는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폰 11과 11 프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와 동일한 것입니다. 확실히 모바일 프로세서 끝판왕답게 어떤 일을 해도 전혀 버벅임 없이 빠릿빠릿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램 용량의 경우 3기가 램을 넣어줘서 안드로이드 보급형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부분은 확실히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프로세서 성능이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우위를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4K 영상 촬영이나 게임 등을 하면 배터리가 굉장히 정직하게 닳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8과 동일한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전력 소모가 개선되었다 해도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용도 안에서는 용량 대비 괜찮은 배터리 수준이긴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3D 터치가 빠진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이폰 6S나 8까지는 이렇게 커서 이동할 때 스페이스바 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꾹 눌러서 커서 이동이 가능했는데요. SE는 신형 아이폰들처럼 스페이스바만으로 이동해야 돼서 저는 이런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또 홈버튼 기기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킹을 전환할 때 이렇게 홈버튼을 눌러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3D 터치 기기들은 여기 왼쪽에서 꾹 눌러서 간단하게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SE2는 3D 터치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멀티태스킹을 전환할 때 무조건 홈버튼을 눌러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3D 터치가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애플이 3D 터치를 없애는 추세라서 이거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폰 SE2를 일주일간 사용을 해봤는데요. 역대급으로 저렴한 아이폰이라서 확실히 놀라웠던 부분도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아이폰을 기다리셨다면 주저없이 추천을 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풀스크린 모델을 써봤던 분들이나 신형 느낌이 나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이폰 XS 중고나 아이폰 11 이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폰 SE2가 확실히 저렴하고 성능 좋은 기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아이폰 8 기반이라서 몇몇 빠진 부분이나 상위 모델에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메인폰은 다시 아이폰 XS로 옮겼고요. 서브폰으로 아이폰 SE2를 조금 더 사용하다가 아마 중고나라행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길고 부족한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